전쟁은 인류사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원동력입니다. 수많은 광학장비, 군수산업, 의료지식 등 인류사의 위대한 변곡점에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본적으로 한 문명의 붕괴와 인간으로서 가진 존엄성의 상실로 귀결됩니다. 단순히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전사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있는 토대가 무너지는 만큼 그 세대를 살아내고 있는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봐야 하죠. 전쟁사를 다룬 유명한 창작물들도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자세하게 묘사해내 영화사 최고의 오프닝 시퀀스로 항상 꼽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내 찬사를 받았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등의 작품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문학작품에서 역시 이런 시대상을 다룬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아닌 참담한 피해자의 시선으로 쓰여진 작품이자 굉장한 해악과 블랙 코미디로 점철된 반전소설 커트 보니것의 제5도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은 작가 커트 보니것이 드레스덴 폭격에 관한 반전소설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았다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드레스덴 폭격 이야기를 쓰기 위해 오랜 전우였던 오헤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 만났던 오헤어 역시 전쟁에서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억하는 사건마저 기억 못하기도 하죠. 본론에 들어서면 소설 속 주인공 빌리 필그림이 등장합니다. 빌리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 전선에 투입된 어리숙한 미군 병사입니다. 그는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전투 의지도 없는 유약한 존재였죠. 전쟁 중 빌리는 어느 순간 시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특정 시점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전장에서 독일군에게 쫓기다가 눈을 뜨면 노년의 안경사가 되어 있고 다시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목욕탕에 있습니다. 작품을 읽을 때 한 호흡에 읽히지 않고 한 번씩 혼돈 속에 빠지곤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비선형적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하나의 시점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너뛰며 흐르는 시점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이는 이미 노년이 된 빌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영상처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 간혹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찢겨나간 기억과 기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카오스 상태에 빠지고 이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빌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전쟁의 상처에 대해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비선형적 구조로 사건을 나열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뇌까리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전쟁에서 겪은 상처에 따른 트라우마, 즉 PTSD의 한 형태라 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가 한 번은 노인의 모습으로, 한 번은 드레스덴 전장 속 병사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트라팔마도어 행성의 방문자로 묘사되는 이유는 그가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에서 겪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기억이 조각나 해리 현상을 겪고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반전소설을 쓰고 있다고 처음부터 밝힌 커트 보니것의 이야기처럼 전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 가는지, 어떤 부귀영화도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를 한 사람의 인생과 기억의 조각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된 빌리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덴으로 압송됩니다. 독일군은 이 도시가 군사시설이 거의 없는 무방비 도시라 안전하다고 믿으며 수많은 피난민과 함께 이 지역으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끌고 온 포로들을 제5도살장이라 불리는 지하 고기 저장고에 수용하게 되죠. 말 그대로 이곳은 가축을 도살하고 저장하는 창고였습니다. 그곳에 포로들을 수용시킨다는 것은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리적 욕구만 남아있는 포로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짐승으로 여겼던 것이죠. 1945년 2월 13일 밤
연합군의 대규모 무차별 폭격이 시작됩니다. 소위탄을 비롯한 집중 포격으로 지상의 모든 것이 화염폭풍에 휩쓸려 녹아내리고 수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지만 지하 깊숙한 도살장에 있던 빌리와 동료 포로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던 몇 명의 독일군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이는 빌리가 관찰한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로 격리 수용당한 곳이 지하 저장고였기에 이들은 폭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고고한 인간의 지위를 지녔던 독일인 대다수는 불바다가 되는 지옥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기 때문이죠. 폭격이 끝난 후 지상으로 나온 빌리가 마주한 풍경은 마치 달의 표면처럼 황폐해진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수습하는 강제 노동에 투입되며 전쟁의 허망함을 목격합니다. 그는 곧 더 커다란 아이러니와 마주합니다. 에드거 더비가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찻잔 하나를 무심코 집어드는데 그 순간 그에게 독일군은 법의 철퇴를 내립니다. 그가 찻잔을 집어든 행위를 전시약탈로 규정하고 그를 총살하게 된 것이죠. 빌리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포로로 묶어둔 독일군도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드레스덴 폭격의 영국군도 전쟁이라는 이유로 비인도적인 사살행위가 묵인됩니다. 오히려 그런 군인들을 우상화시키며 각국은 우수한 장병을 선발하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처벌을 받은 건 찻잔을 우연히 집어든 더비였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었고 어려운 국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원 입대를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설 속 등장하는 여러 빌런과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군상 속 가장 고고하게 바로 서 있던 더비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전투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치다 전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승기가 연합국 쪽으로 잔뜩 기운 상황에서 시신 수습 도중 죽게 된 더비의 최후는 전쟁이 가진 비인간적인 특성과 아이러니 그리고 무의미한 죽음이라는 메시지가 또렷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빌리는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가치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전후 미국으로 돌아온 빌리는 부유한 안경사가 되어 가정을 꾸리지만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트랄팔마 도어라는 외계 행성의 존재들에게 납치됩니다. 그들은 빌리를 행성의 동물원에 가두고 지구인의 생태를 관찰합니다. 트랄파마 도어인들은 시간을 4차원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는 고정된 풍경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저 그 특정 순간에만 상태가 안 좋은 것일 뿐 다른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는 유명인사가 된 자신을 저격하러 올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도망치거나 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선형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4차원적인 하나의 흐름에서 죽음이라는 건 좋지 않은 잠깐의 사건과 마주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2월 13일인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죽음을 목격한 날짜는 드레스덴 폭격이 있던 날과 일치합니다. 그는 전쟁통 속에서도 살아남았지만 빌리라는 사람은 이미 드레스덴 폭격을 당한 날 지워지고 없다는 것을 은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0년의 세월이 더 흘렀지만 아직도 그 시계에 멈춰있는 빌리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를 거머쥐었음에도 전쟁의 공포라는 기억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대공습에 피바람이 부는 전장 속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완전히 부서졌음을 그리고 간신히 남아있던 사람을 이루는 뿌리까지 조금씩 좀먹으며 파괴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트랄파마 도어인은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빌리를 이해할 수 없어 하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형적 시간 흐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일 역시 트랄파마 도어인에게는 이어진 하나의 시간 흐름 위에 올려진 사건에 불과합니다. 빌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로서 미래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그들이 봤을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시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커트 보니것이 드레스덴을 소재로 글을 쓰기 위해 오헤어를 찾아갔을 때 그의 아내가 보니것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소설 속 등장인물을 영웅화시킬 것이 아니냐며 화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자식들이 또다시 전쟁에서 희생될 것을 염려하고 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것은 이야기 속 병사의 모습을 영웅으로 표현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어린이 십자군으로 표현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십자군은 1212년에 벌어진 기이한 종교운동입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명분 아래 나섰지만 공식적인 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성지에 도달하지 못하며 끝이 났던 비극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이들은 먼 길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지만 긴 여정 끝에 굶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어린이 십자군의 배포만큼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희생에 불과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는 전쟁에서 산화되어 사라져간 수많은 젊은 병사와 민간인 희생자를 은유합니다. 작중 벨리 역시 무기 하나 제대로 쥐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되었으며 그럴싸한 명분 아래 의미 없는 죽음만이 반복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제5 도살장과 이어집니다. 도살되기 전 마지막에 이곳에 도착하는 가축들처럼 이들은 이미 생각하는 기관이 거세당한 채 본능에만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권이 사라졌으며 그들을 지배하는 어떤 힘에 의해 무력하게 끌려다닌다는 것 역시 일치합니다. 결국 이들이 전장에 투입되었다는 건 죽임을 당하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들처럼 최후를 맞이할 장소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린이, 젊은 병사, 가축들. 이들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에는 너무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럴싸한 명분에 의해 사지로 내몰립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를 것이고 그렇게 살아남을지언정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역시 알지 못합니다. 파편화된 벨리의 기억은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가 절대로 다시 붙지 못할 비가역적인 붕괴라는 것을 그렇게 쓰여진 이야기는 비선형적으로 조각난 이야기로밖에 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이 부조리한 전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왜 이 책이 반전소설로 불리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